안녕하세요. 분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무야 놀자 유영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향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향나무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향나무는 많은 분들이 소나무랑 향나무,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우리 주목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같은 나무잖아요. 셋 다 약간 성격만 다를 뿐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잡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사나무나 느릅나무나 이름이 다르지 모든 나무는 성격이 다 똑같아요. 그거를 성격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알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무의 생리부터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너무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분재를 40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어디 가시거나 그러면 홍렬아 물 좀 주라 하거든요. 물을 주면서 저는 분재를 그렇게 가볍게 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어릴 때는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분재를 키우면서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이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경학을 전공했는데요. 조경학을 전공을 하면서 저는 이게 2학년 1학기 때 전공 과목인 식물 생리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 전에 분재를 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식물 생리학을 배웠다고 해서 그거를 분재로 키우시다 보면요. 분재는 각각의 나무를 키우시는 분의 모든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나무는 적응하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 생리학이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생리를 조금 알다 보면,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내가 분재를 키우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생리학만 믿고 내가 분재를 하시게 되면, 쉽게 설명하면요, 수영을 책으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수영을 하는 방법을, 이론을 알고 우리가 실전을 하게 되면 수영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생리를 조금 아시고 하다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를 어릴 때부터 배양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거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제가 분재를 쉽게 좀 더 가깝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제가 분재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겪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다수 구독자 분들이 나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대에서 60대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 배워서 언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언제 나무를 즐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믿고 책임지고 제가 하는 1년간의 강의가 있을 거예요. 1년을 하는 이유는 그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하는데 그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만 1년의 사이클을 경험하시면요, 아, 분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했는데도 분재가 어렵다, 뭐 그런 거를 제가 완벽하게 깨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향나무 순짓기랑 잎속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엽한 이후에 소나무 눈속기를 했죠. 근데 그게 향나무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향나무에 하기 앞서 향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향나무는 자생지를 보면요, 엄청 고산에서 자라요. 해발 1000m 정도 고산에서 자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성 토양에서는 향나무는 생육이 부진해요. 왜냐하면 자생지를 보면 해발 1000고지 고산에서 석회암이나 화강암인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 토양에서 키우시다 보면 잎이 누룩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무의 자생지에서 컸던 얘기고요. 나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향나무를 삽목을 해서 키우다 보면요, 그냥 산성 토양에서도 그렇게 적응을 하다 보면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향나무를 알기 위해서 높은 고산에 가서 향나무를 관찰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분재를 하셨던 옛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너무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향나무는 열심히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다 보면 돼요. 근데 다른 송백류와 다르게 향나무는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높게 키를 커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향나무는. 왜냐하면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가지마다 이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화 쪽에 생장점이 몰리다 보니까 나무가 하늘로 쑥쑥 크죠. 근데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장점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다 보니까 높이 자라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향나무다운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막 키 큰 나무보다는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한 나무가 잘 어울리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말하는 자생지에서 나타나는 향나무고, 근데 자꾸 이런 둥근 나무만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둥근 나무, 저기도 둥근 나무 키우다 보면 나무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없죠. 자, 그러면 향나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향나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리를 보는 나무예요. 사리. 근데 사리를 왜 보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죠. 근데 향나무의 경우는요, 세월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회관이 돌기 시작을 해요. 돌죠. 돌기 시작한 데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150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향나무는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서 향나무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가지를 자기가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좌절작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모든 애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가지를 도태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향나무는 돌기 시작한 시점부터요, 어떻게 되냐면요, 약한 가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물감 부분이 자연스럽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죽은 게 그냥 썩었다긴 표현보단 그걸 우리가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나무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사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리가 있는 나무를 보면 아, 저 나무가 오래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리를 내는 이유는, 사리를 내므로써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리가 있으면 나무가 오래돼 보인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엄청난 미적인 요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제는 세월을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저 나무가 세월 속에서 살면서 그 오랜 시간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냐, 그런 모든 환경이 이 나무에 고스란히 표현이 돼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뮤지컬이나 결국에 우리 관객은 그 주인공이 고통받고 힘들고 그거 역경을 견뎌내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사람은, 관객은 희열을 느끼고 감동도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재를 키우면 우리는 관객이 돼요. 그러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역경이 모든 걸 다 표현이 돼야지 우리가 보면서 나무를 와 하면서 감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리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나무를 보시면 어때요? 이 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에서 과연 이러한 나무가 존재할까요?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나무의 형태를 우리가 모양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분재를 하는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어떻게 어필하기 위해서, 대중들은 이러한 처음에 모양목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재의 모든 황금 비율이나 아름다움을 집대성한 게 바로 모양목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창조물이죠. 자연에서 있진 않은데 이런 나무가 있다고 하는, 근데 왜 모양목을 제가 이 나무를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기본은 모든 분재의 시작은 모양목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양목을 알고 나면 기본적으로 문인목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간, 방간, 현해, 반현해, 그 다음에 석부, 연근, 주리, 모든 게 모양목 속에서 다 그게 파생돼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모양목을 이해하면요, 다른 나무의 수형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모양목을 우리가 자연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순짓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순짓기를 왜 할까요?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는 우리가 순짓기를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자연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사람이 만지는 순간부터 그 나무는 자연에 있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결국에 사람이 손을 탔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자연에서는 순짓기를 안 하는 이유는 자연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양지 바른 곳을 있는 나무는 우리가 다 직간이고 이런 아름드리 나무예요. 우리가 그런 나무를 분재로 표현하진 않고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나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역경이 있는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그 역경이 있다는 거는 환경이 좋을까요? 환경이 좋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짓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나무는 죽지 못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이런 식으로 막 순을 쭉쭉쭉쭉 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짓기 자체가 무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재를 환경 좋은 곳에도 놓고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 나무는 너무나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이 나무를 통제를 안 해줘 버리면 이 나무가 기본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짓기를 제가 설명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약간 깊게 들어가서 나무의 생리를 설명하자 보면요. 나무는 크려는 성질이 있어요. 크려는 성질이 왜 있을까요? 아이고, 자, 중요한 게 크려는 성질은요. 나무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당연히 자라야죠. 왜 자라야 되냐면요. 이 나무가 있는 공간에 다른 나무가 똑같이 있을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 속에서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좀 더 햇빛도 받아야 되고 하려다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한 크려는 나무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그러면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쪽으로 많이 힘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무의 그게 성질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나무 끝에는요. 정화에는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바로 옥신이라는 그 생장점에서 세포 분해를 하면서 옥신이라는 그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거를 성장 호르몬을요. 우리가요. 찝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안 크게 되겠죠. 안 크게 되면 나무가 아예 안 클까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 나무 세계에서는요. 항상 결국에 이 나무가 보면 같은 공간에서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나무는 서로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모든 나무의 가지들은 서로 경쟁자예요. 이 경쟁 쪽에서 서로 살아남으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다 보면 서로 나무가 죽은 부분이 생기고 그 죽다 보면 또 그 새로운 공간에 다른 가지가 또 나타나고 그 공간 속에도 새로 나온 가지가 또 다른 가지랑 싸우다 보면 죽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300년 뒤에도 보시면 어떻게 됐냐. 결국에 경쟁에서 살아남은 나무만 그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냐.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끝난 뒤에요. 그러면 이미 이 나무를 보면 어때요? 평화롭잖아요. 그 평화로움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여백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 여백은 결국에 그 공간 속에서 싸우다가 결국에 왜 그 여백에는 예를 들어서 가지가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여백에는 그 가지 나무에 대해서요. 나무가 환경이 키울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 여백이. 그래서 여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백을 두는 이유가 제가 말했죠. 오래된 나무에서는 모든 나무가 여백을 보여요. 근데 여백이 없는 나무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백을 만드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본래대로 순짓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존재하는데요. 1등을 생장점을 꺾어주면요. 그 다음 2등이 커요. 2등을 또 우리가 찝어주면 3등이 크고 4등이 크고 5등이 크고 결국에 우리가 분배를 100등까지 가야 돼요. 100등을 우리가 키우지 못하면 100등은 도태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는 순짓기의 기본적인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순짓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걸 보면 우리가 향나무의 기본적인 그 행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이 끝쪽에? 이게 바로 정화예요. 이 정화, 다른 봐보세요. 곁눈보다는 어때요? 이 나무가 순이 월등하죠. 이게 바로 나무의 크려는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 정화 쪽으로요. 나무는 옥신이라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나무가 커요. 근데 이 옥신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요. 이 옥신은 우리 뿌리 활동을 촉진하고요. 나무가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옥신이라는 애가
이 나오는 그 밑에 순들이 있죠. 이 순들을 못 크게 억제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제가 말했던 이 보세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끊어줬죠. 정화를 끊어주면 이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이 순이 있죠. 얘가 바로 그 다음 견눈이 정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얘가 그 다음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크기 시작하다 보면 얘를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관폭이 유지했을 때 또 끊어줘요. 그러면 3등이 되겠죠. 3등이 또 크기 시작해요. 그럼 또 끊고 4등이 시작하면 또 끊고 5등이 시작하면 끊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이런 식으로 둥근 선반 모양을 유지하면서 나무가 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나무를 직접 하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나무, 이 나무를 보시면요. 우리가 순짓기가 사람들이 나무 생리를 공부하시고 최고로 공부하시는 게 다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순짓기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완성목의 경우에는요. 3월 초에 우리가 순짓기를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나무의 전체적인 세력이 약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는 이 봄을 위해서요. 가을부터 준비를 해요. 가을부터 왜? 겨울이라는 나무에게는 큰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요. 지금부터 가을부터는 잘 먹어가지고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내년에 생장할 힘을 비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봄에서 다른 나무의 경쟁으로부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을부터 나무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봄에 이제 힘이 폭발해가지고 나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결국 생장점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는 전체적으로 약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완성목에서는 나무를 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완성목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정확히 황금 비율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가지의 선단이 좀 더 삐우치거나 하다 보면 나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상쇄되죠.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에 일제히 전체 모든 생장점을 끊어버림으로써 나무가 한 타임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세력을 회복하는데 나무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나무가 필요한 시간만큼 우리가 또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방법은 정말 건강하고 한 완성수에서만 해당하는 우리가 추상적인 말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좋은 나무, 향나무를 갖고 왔어요. 3월 달에 원장님께서 순짓기 하라고 했는데 순짓기를 일제히 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순짓기를 한 후에 일주일 정도부터는 2차 눈이 움직이는 걸 보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안 움직이고 보다 보니까 나무가 하나씩 고사하기 시작해요. 왜? 그 나무는 2차순 뽑기에도 힘일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나무를 생장을 약화시켜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제가 어디까지나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쉽게 나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순짓기를 오늘 하면 세 번째예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도장하는 잎이 있죠. 이 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즉 도장하는 잎이 왜 생기겠어요? 나무가 약해버리면 도장하는 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제가 계속해서 1등을 끊었어요. 지금 도장하는 잎이 결국에 제가 오늘 세 번째 한다 했죠. 결국에 3등이 이만큼 큰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게 나무가 이렇게 도장할 때까지의 힘을 충분히 한 다음에 순짓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자고 하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그냥 수술을 안 시켜줘요.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체력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취를 했을 때 깨어날 수 있는 힘이 돼야지 우리가 대수술을 하지 수술을 안 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가위를 대잖아요. 가위를 대는 것 자체가 나무한테는 부담이 돼요. 결국에 그런 부담되는 작업을 앞서서 우리가 충분한 힘을 비축한 다음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분에 가둬가지고 나무를 몰살시키고 철사 감고 하는 게 자체가 나무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보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정말 약하거나 죽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데. 결국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돼요. 나무한테.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자꾸자꾸 행하다 보면요,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꾸 말이 새는데요. 자, 그러면 숨짓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짓기의 기본적인 방법은요. 자, 밑을 보시면 어때요? 밑에 하지가 있죠. 하지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단엽한 이후에 소나무 어때요? 밑에 하지랑 상지는 저희가 이렇게 제꼈잖아요. 통제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재를 보시면 이 분재의 이 조형미를 크게 보시는데요. 이거는 한 부분이고요. 여기보다 중요한 게 이 밑에서부터 이 뿌리빨에서부터 모든 수심까지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이 선단에서 느껴지는 그 가지 있죠. 가지까지 다 보여야 돼요. 우리가 자연에서 있는 노고스를 보면 보일 거예요. 가지도 다 보여요. 왜? 아까 말했죠. 자연에서는 여백도 있고 공간이 싸우다 보니까 평화롭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런 밑에 가지 있죠. 이런 가지채가 보이려고 하면요. 밑에 하지를 우리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제거를 안 해도 어차피 이거는 약해지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잖아요. 밑에 있는 게 어떻게 햇빛 봐요? 생각해보세요. 해가 이렇게 떴는데 그늘이 지는데 얘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못 자라죠. 결국에 제거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껴줘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 보셔요. 밑에 하지를 먼저 제거할게요. 그리고 나서 숨짓기는요. 자 보셔요. 엄지손가락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줘요. 향나무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채꼴 형식의 윤곽선이 나오죠. 우리가 수관폭이라고 그래요. 이 수관폭을 삐져나온 순을 따시면 되는데 어떻게 따시냐면요. 자, 엄지손가락을요. 자꾸 빗들듯이. 당기면 안 돼요. 부러져요. 빗들듯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빗들듯이. 그러면 어때요? 이 수관폭에 도달했던 애들만 제거가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수관폭에 도달한 애들이 크는 나무죠. 결국에 그 생장점들이 모두 다 끊어져요. 윤곽선을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삐져나온 순이 있죠. 이 삐져나온 순을 따줘요. 결국에 이 생장점을 따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다시피 이게 생장점이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2등인데 결국에 그게 1등을 우리가 제거해 줌으로써 그 생장점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그 안쪽이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에 힘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무가 2등이 또 크고 2등이 크면 우리가 또 순짓기 해주고 3등이 크면 순짓기 하다 보면 이젠 어떻게 되냐 보면요. 자꾸 보세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제거를 해주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끝에 모든 세력이 몰릴 거 아니에요. 왜? 1등을 제끼니까 2등에서 또 그 다음 2차 눈이 나오고 2차 눈 제끼니까 3차 눈 나오다 보면 모두 어때요? 세력이 끝에만 몰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끝이 너무 이런 식으로 빡빡해져요. 빡빡해지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 안쪽으로 과연 햇빛이 들어가고 통풍이 될까요? 결국에 그러다 보면요. 이 안쪽 잎들은 보세요. 이 안쪽에 이런 잎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잎이 길어지면서 고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잎솟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3월부터 이때까지 지금 계속 순짓기를 하다 보면요. 잎이 이런 식으로 빡빡해져요. 그 빡빡해진 잎을 지금부터 해소를 해줘야지 지금부터 햇빛이 들어가가지고 이 안쪽에 잠자고 있던 이 부정화가 있죠. 그러한 자마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빈 여백을 또 채워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둥실둥실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잎솟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순짓기 빗들듯이. 자, 그리고 보면 이러한 잎들이 보일 거예요. 다른 잎들보다 조금 도장한 잎들. 이런 거는 손으로 찝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가위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줄기를 잘라야 돼요. 자, 어디를 자르냐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보시면 자, 여기는 어때요? 여러 가지로 뭉쳐 있는데 이 부분부터 보세요. 이 부분부터
이 정화 쪽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죠. 이 자라기 시작한 그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뭉실뭉실한 부분이 커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절대 향나무는 이걸 하나를 입으로 보시면 돼요. 입으로. 예, 이 전체를 지금 입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위질 하시면 안 돼요. 이 줄기 있죠. 이 줄기만 가위질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가위가 닿아버리죠. 이 부분이 갈색으로 변색이 돼요. 변색이 되면 어떻겠어요? 보기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끝부분은, 잎부분은 손톱으로 찍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찔기도 잘 안 잘라지니까 이러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가위질 해가지고 끊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방금 이 순을 끊었죠. 끊는 순간에 얘가 활동을 해요. 얘를 또 자라다가 끊어주면 그 다음에 얘가 활동하고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 자, 아셨죠? 간단하죠? 그냥 손바닥을 밑에 줬고요. 이 수관폭을 나오는 순만 그냥 찝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어렵다 싶으면요. 그냥 쉽게, 자, 보세요. 이 손을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엄지손가락 놓고요. 여기서 나온 순만 이런 식으로 삐져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요. 엄지손가락 눌러주고 여기서 나오는 순을 다 그냥 끊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죠? 이것도 못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보세요. 자꾸 손톱으로 잡아당기듯이 해서 약간 비틀면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온 이 하지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 밑에 선단이 보이겠죠. 밑에 있는 가지 모양이 보이겠죠. 자, 이런 긴 잎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가위를 넣어서 줄기를 잘라주고요. 주위를 끊어주고. 지금 제가 가위질 하는 애들은요, 월등하게 세력이 지금 좋은 1등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상의 수관법을 그리시면 돼요. 나무가 이런 식으로 부채꼴 형식을 이루는데 자연에서 크면 그거를 넘어가는 선을 우리가 잘라줘서 생각하면 돼요. 자, 가상의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그걸 넘어가는 선을 이런 식으로 찝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어때요? 얘는 또 컸죠. 너무 많이 컸죠. 얘는 줄기로 컸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순을 끊어줄 때는요. 아직 녹지가 되기 전이잖아요. 숙지가 되기 전인데 얘는 벌써 어때요? 가지가 형성이 됐죠.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줄기를 잘라주리라 했죠. 자, 그래도 이만큼 뻗어나갔죠. 그런 부분은 자,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따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재의 수형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순짓기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 1등을 자르다 보면 2등이 나오고 2등 자르다 3등이 나오다 보면 여기 어때요? 너무 빽빽해지다 보면요. 나무가 통풍 채광이 안 되다 보면요.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잎들은요. 결국에 도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분재를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순짓기만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는데 이거를 3년 뒤나 4년 뒤에 다시 되돌려야 돼요. 다시 그 수관폭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통풍이 돼야지 채광도 되고 통풍이 돼야지 이 안쪽에 있는 순들을 나오는데 그 순들을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 나무가 있었을 때 어때요? 이 안에서 얘가 나오기 시작하죠. 얘를 되돌렸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되돌렸을 때 어때요? 수관폭이 줄어들었죠. 이게 어때요? 얘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안쪽에서 순이 품속에 있는 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채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또 잎속기는 뭐냐? 잎속기는 보면 이런 잎 어때요? 이 끝은 잎이 몽글몽글한데 이 안쪽에 보세요. 안쪽 잎은 어때요? 이 일자로 이런 식으로 찍 뻗어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햇빛을 못 보니까 어때요? 햇빛 보려고 일자로 큰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커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생장점이 지금 있지만 얘는 수관폭에 도달할 때까지는 얘는 일자로밖에 안 커요. 결국에 일자로 크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얘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잎들은 우리가 자, 채광을 확보하려고 이런 식으로 솎아줘요. 어느 정도 솎아주냐. 자, 이 기부에 있죠, 기부. 잎이 달린 위치에서 1cm 정도는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연에서는 어차피 1cm 위치에 있는 잎들은 다 도태돼요. 근데 우리는 분재를 키우다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름을 잘 주다 보니까 이런 잎들도 살아가요. 자, 이런 잎들, 기부에 있는 잎들을 다 이런 식으로. 얘도 어때? 얘는 너무 가까우니까. 자, 품속에 있는 잎들을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부 쪽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는 아까 했던 실습목에서 그대로 도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보세요. 이 잎이 있으면 어때요? 여기 사이에 1cm 미만으로는 잎이 없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잎속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이 부분도 어때요? 밑에 잎들이 없죠. 이런 식으로 밑에 잎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통풍이 되고 채광이 되고 나무를 이런 식으로 보시기에도 어때요? 깔끔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통풍 채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백이 생기다 보면 잠정호에 있던 눈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채워진다고 했죠. 자, 그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이쪽을 보시면 정확히 이게 입속기를 왜 하는지 표현이 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얘는 정화, 강한 순이고 보세요. 2차 순들이 몽골몽골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제때 1차 순을 먼저 이런 식으로 순짓기를 해줘요. 끊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순들이 몽골몽골해지겠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잎들을 보세요. 자, 어때요? 끝쪽은 정화 쪽은 이런 식으로 몽실몽실한데 안쪽의 잎들은 어때요? 자, 하나 따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쪽 잎들은 이런 식의 몽실몽실한데 얘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 길죠. 햇빛 보려고. 이런 잎들은 봐도 아름답지가 않죠. 결국에 이런 잎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결국에 쉽게 이런 순들을 제거를 해주면 여기서 통풍이 되겠죠. 채광이. 그리고 나서 나무가 건강해지고 하다 보면 이쪽에서 잠자고 있던 자마가 나오는데 그 자마는 통풍 채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몽실몽실하게 나올 수 있게 돼요.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쉽죠? 아까 제가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오늘 한 내용을 이제 다 마무리하면요.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순짓기를 5월달부터 계속 제가 한댔죠. 수시로 하다 보면 밥이 이렇게 꽉 차요. 가지가.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솎아줘야지 나무가 어때요? 통풍 채광이 되면서 지금 여기 곳곳에 있는 여백이 보이죠? 이 여백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순이 나와요. 그 순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그거를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채울 수도 있고요. 혹시나 가지가 멀어지면요. 그 순을 이용해가지고 되돌리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물관 부분을 어떻게 빨갛게 하냐, 그리고 향나무 사리를 어떻게 유지하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향나무 순짓기랑 그 잎속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것도 자세하고 아주 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나무야 놀자 유홍열이었습니다.